그래서 2021년 종부세는 작년 대비 1주택자는 1.5배, 다주택자는 3배 정도 세부담 상한선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특징과 인별 공제금액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의 납부 흐름을 살펴보고요. 2021년부터 바뀐 세율과 세부담 상한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직접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면서 절세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검토 중인 종부세 개정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해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공제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주택의 경우 인별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6억 원이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원입니다. 이 주택에는 주택 부속 토지도 포함되고요. 별장은 별도 4%의 고율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공제금액이 아주 높기 때문에 빌딩 소유자 외에는 일반 상가 소유자 대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인 소유 주택분의 경우는 과거에는 공제금액이 개인과 동일했지만 2021년부터는 공제금액 자체가 없어져서 종부세 부담이 아주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흐름을 보면 먼저 1차로 7월과 9월에 시군 구청으로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2차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고지서 발급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시켜주고 있는데요. 2018년 9.13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며 등록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 세율을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율이 계속 인상되었어요. 2020년 세율을 보면 조정 지역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이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 12.16 대책에서 2021년부터 적용할 다주택자의 세율을 약 20% 인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적용도 하기 전에 2020년 7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경우는 다시 약 50%를 인상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과표 구간도 없애고 단일 세율로 최고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2020년에도 종부세 세율이 인상돼서 보유세 폭탄이란 말이 나왔었는데요. 2021년에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2020년 대비 세율만 약 2배로 인상돼서 정말 연말에 엄청난 세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이 있지만 세부담 상한액도 많이 늘어났어요. 조정지역 1주택의 경우 150%지만 2주택자는 200%에서 300%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 18억을 55세 단독명의 5년 보유했습니다. 자, 공시가격 합계 18억에서 1세대 1주택 공제금액 9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95%를 곱하면 8억 5,500만 원이 과세 표준입니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매년 5%씩 인상해서 2021년에는 95%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과세 표준이 높아지고 세부담이 증가하는 거죠. 과세 표준이 8억 5,500만 원이니까 세율표를 보면 12억 이하 구간 1.2%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1,026만 원이고 누진공제 300만 원을 빼주면 종부세는 726만 원입니다. 여기서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하면 520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재산세 중복분은 계산이 아주 복잡한데요.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재산세의 약 5, 6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만 두 가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공제를 합쳐서 8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55세니까 고령자 공제는 해당되지 않고 5년 보유했으니까 장기 보유 공제 20%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산출 세액 520만에서 장기 보유 공제 20%를 빼주면 납부 세액은 416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농특세 20%를 더하면 총 납부 세액은 약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일한 공시 가격 18억에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니까 두 사람 각각 9억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사람분을 계산해 보면 공시가격 9억에서 공제금액 6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95%를 곱하면 2억 8,500만 원이 과세 표준입니다. 세율표를 보면 3억 이하 구간 0.6%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171만 원이고 누진 공제는 없죠. 그래서 종부세는 171만 원입니다. 여기서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한 산출 세액에서 공동명의의 경우는 세액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농특세 20%를 더하면 한 사람의 총 납부 세액은 약 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분으로 하더라도 단독 명의보다 종부세가 더 낮은 효과가 있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 세액 공제를 많이 받으면 이 공동 명의보다 더 유리한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공동 명의의 경우도 공동 명의로 종부세를 계산하거나 1세대 1주택 9억 공제 더하기 세액 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일한 공시가격 합계 18억이지만 2주택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18억에서 공제금액 6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 11억 4천만 원이 과세 표준입니다. 세율표를 보면 12억 이하 구간 다주택자 세율 2.2%를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총 납부 세액은 2,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공시가격이지만 18억 1주택자는 500만 원을 납부하지만 9억 2주택자는 무려 2,161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 2021년 종부세가 폭등하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 70대책으로 특히 다주택자 세율이 2020년 대비 약 2배 인상되었죠. 또 공시가격이 약 20% 인상되었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5% 인상되었고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종부세는 작년 대비 1주택자는 1.5배, 다주택자는 3배 정도 세부담 상한선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공제 금액도 없고 단일 최고 세율로 적용되는 데다 세부담 상한도 없어져서 10배 이상까지도 인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종부세 납세자도 아주 많이 늘어나고 또 세수 증가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 가운데서도 소유 형태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아주 많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1세대가 각각 10억인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단독 명의 2주택인 경우 종부세가 366만 원이지만 각각 공동 명의 2주택이면 952만 원으로 약 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1인 단독 명의 2주택이면 무려 2,828만 원이 되는 거예요. 2021년에 특히 심하게 나타날 문제인데요. 법을 너무 자주 개정하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의 문제까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별과세라는 종부세의 특성에다가 70대책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종부세에도 과도하게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해프닝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서 팔지도 못하고 있고 절세 대책을 찾다 보니까 임대주택 등록이나 증여, 신탁이 유행하게 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또 이에 맞서 증여 취득세를 대폭 인상시키고 또 신탁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에게 종부세 납세 의무가 주어집니다. 또 9.13 대책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은 종부세도 부과되고 있어요.
이렇게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니까 최근 종부세 개정 검토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재 9억 초과 과세에서 상위 2%, 약 11억 초과 과세로 개정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할 경우 8만 9천 명의 종부세 대상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논란의 중심인 다주택자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혜택을 보게 될 1세대 1주택 10억과 11억인 경우 현재는 종부세가 많지는 않지만 점차 인상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1주택 보유자로서는 아주 반길만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합산 공시가격이 더 낮은 중저가 생계형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점, 또 앞서 지적했던 주택 소유 형태에 따른 종부세의 엄청난 차이 문제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부세 개정안이 확정되거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다시 분석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